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 모델의 가격 갖고 지난주에 정말 말이 많았어요. 2052만원부터 시작한다, 기다, 아니다. 근데 결국은 맞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그 가격 가지고 대박을 치겠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누구 하나는 죽겠구나. 그 이야기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랙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쉐보레 트랙스. 이 모델은 우리나라의 소형 크로스오버 SUV, BSUV 시장을 열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 모델이 나온 거죠. 이 2세대 모델은 나오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름에 크로스오버라는 이름을 박았고, 쉐보레는 홈페이지에서 이 차를 SUV 카테고리가 아니라 CUV 카테고리. 자, 볼까요? CUV에다가 따로 놨습니다. SUV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CUV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 구분을 확실히 했습니다. 자, 이 성격 구분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델이 나오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같은 집안에 있는 윈 모델이라고 하는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랙스가 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가격도 물론 시작 가격이지만 정말 저렴해요. 게다가 트레일블레이저는 조금 구형 냄새가 나요. 이러니 야, 이거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일단 사이즈에서 놓고 보면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확 생기는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15mm나 길어요. 휠 베이스도 6cm가 길고요. 그리고 폭도 1.5cm가 넓습니다. 높이만 10cm 낮아요. 그래서 낮고 넓고 긴 차, 이거는 하극상이라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쉐보레는 GM 한국 사업장은 이 두 모델의 성격을 최대한 구분하려고 카테고리까지 뜯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모델의 라인업을 한번 보면서 어떤 모델이, 어떤 트림이 주력이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표를 한번 볼게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가격표를 보면은 2052만원의 LS, 그리고 2366만원의 LT, 그리고 액티브하고 RS 트림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미국의 트림 구성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LS, LT, 액티브, RS는 똑같은데 미국에서는 RS가 1RS, 2RS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2RS에 가깝습니다. 제가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액티브하고 RS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 패키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트림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미국에서보다 조금 더 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립니다. 이 모델에서는 어떤 트림이 핵심 역할을 할까? 그래서 제가 옆에 트레일블레이저도 같이 놓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까? 트레일블레이저는 상당히 또렷합니다. 여기에서 주력이 되는 트림은 무조건 프리미어입니다. 프리미어 트림을 가지고 셀렉티브 패키지 1, 컴포트 패키지 2, 요 두 개를 추가하게 되면은 액티브나 RS 트림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프리미어 트림의 이 두 모델, 두 액세서리를 추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2,805만 원이 됩니다. 2,805만 원이면은
자, 거기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나. 프리미어를 추가하면 LED 헤드램프, 그리고 뭐 이런 안전 장비들이 쫙 들어가고, 파워 리프트 게이트,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면 가죽 시트, 전동 운전석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계기판 업그레이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상위 트림에 비해서 아쉬운 거는 레인 센싱 와이퍼, 2열 듀얼 USB 포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2,800만원짜리가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주력이 됩니다. 이것과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 옵션을 가장 비슷하게 맞춘 트림이 어디냐면은 트레일블레이저의 액티브나 RS 트림이에요. 여기에다가 테크놀로지 패키지 하나만 추가하게 되면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2,739만원 더하기 64만원, 그러면은 이게 2,803만원이 되죠. 가격이 2만원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완전히 신형 디자인하고 신형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신형 인테리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당연히 이 인스트루먼트하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 모양 있죠? 이 인테리어, 이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요. 계기판도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확실히 차가 구형과 신형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비해서 트레일블레이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사실은 파워트레인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격표로 가볼게요. 자, 트레일블레이저는 2터보 1.35L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 혹은 4륜구동 모델에 있어서는 9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1.2L 엔진, 전에는 트레일블레이저에도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됐었던 엔진이에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같이 팔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엔진을 트랙스에 주려고 띄워놨었나봐요. 그리고 변속기는 젠3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거는 옛날 거를 캐리오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플랫폼은 둘 다 VSS-F라고 하는 신형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거의 그 플랫폼의 첫 번째 모델이었고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그 다음 모델이다. 뭐 뷰익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일단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눈에 봤을 때에는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없어요. 더 좋아 보일 거예요. 그 트레일블레이저를 미국에서는 성격 구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CUV, SUV로 구분했잖아요. 그 성격을 구분을 해서 비슷한 시장에 있는데 어떻게 팔까? 여기에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면 트랙스 대 트레일블레이저 해보면은 이 비교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 미국 시장에서도 야, 이거 너무 가까운 시장에 두 모델이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2,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둘이서 박치기하고 누구 하나 죽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CUV, SUV라고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트랙스는 사실은 낮고 넓은 차량에서 승용차의 감각 같은 편안함을 주면서 크로스오버 모델의 다재다능한 이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어반 모델이다. 거기에 비하여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이 적용된다. 4륜구동이 적용된다는 뜻이 뭐냐? 이 모델은 그냥 크로스오버 어반 SUV가 아니고 뭐 아주 험한 곳은 아니지만 조금은 그래도 오프로드를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파성, 험로 주파성은 갖춘 차다. 따라서 두 모델은 외모에서도 높이 차이가 있듯이 이 오프로드 케이퍼빌리티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성격적으로 꽤 다른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또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가격표를 한번 다시 보면은 이 트레일블레이저에다가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200만 원이 훅 올라가요. 200만 원이 올라간다. 그리고 뭐 옵션 패키지들이 또 많죠. 이 RS에다가도 셀렉티브 패키지 2를 해야지 이제 LED 헤드라이트 같은 게 들어가요.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차는 옵션 패키지를 다 집어넣고 나면 뭐 선루프까지 막 넣어볼게요. 그러면 미드나잇 패키지까지 안 가더라도 3,400만 원 돈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거 뭐 굳이 내가 이 차 탔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솔직히 말해서 이 시장에는 이미 4륜 구동을 제공을 하는 베스트셀러 모델인 기아 셀토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는 현대자동차의 최신형 모델인 올뉴 코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가격은 그다지 낮지 않은데, 그리고 싱싱하지도 않은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괜히 비싸다는 느낌을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때문에 더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쉐보레의 영업 네트워크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모델을 다 이렇게 성격 구분을 섬세하게 해서 이렇게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모델 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에 판매는 하지만 수출 전략 차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리는 차를 주로 더 많이 팔게 될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팔기 쉬운 차는 아마 트레일블레이저 쪽보다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쉐보레 온라인 견적 시스템을 딱 들어와 봤어요. 이러면은 차가 이제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좀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LS 트림부터 LT 액티브 RS가 있는데, LS 트림에 보면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하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장 눈에 띄는 눈에서 딱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17인치인데 스틸 휠이에요. 하지만 휠캡은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의 구성에서 밸런스가 가장 잘 맞아 있는 모델은 이 LT 모델입니다. 자, LT 모델의 기본 아이템들은 보면은 이제 후방 주차 시스템, 그리고 알로이 휠 17인치,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제 직물하고 인조 가죽이 컨비네이션 되어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열선 스티어링이, 풀오토 에어컨, 스마트 키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물론 하지만 비싼 아이템인 8인치 디스플레이 TFT 계기판, 그리고 11인치짜리 계기판, 인포테인먼트는 안 들어갑니다 아직. 하지만 거기에는 8인치짜리 터치 스크린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두 모델들이 밑에 쪽 시장에선 되게 유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LS를 먼저 볼게요. LS를 보시면은 우와, 환장하겠네. 색깔이 흰색, 검정색, 쥐색, 이거밖에 없어요. 유채색 계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그냥 직물 검정, 정말 기본이죠. 그리고 옵션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하니까 가격이 2,087만원이 나와요. 가만히 있자, 이 가격 어디서 봤더라? 이게 의외로 캐스퍼 터보 인스퍼레이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차는 와, 이거 캐스퍼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터보 엔진끼리 비교해요. 똑같은 3기통 터보인데 1.2리터, 그래서 배기량 크고 출력도 30마력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일단 차 크고 넓어요. 물론 등록비가 좀 더 들겠죠. 하지만 이 차 정도라면은 여기에다 등록비 한 100만원 조금 더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달 수 있어요. 엔트리 모델에. 이거는 강점인 것 같아요. 좀 아기자기한 맛은 덜하겠지만 에휴 뭐 그렇죠. 그럼 다시 그 다음에 이 LT 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구성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이 색상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인테리어로 가게 되면 조금 나아져요. 이제는 인조 가죽도 있고 직물도 있지만 뭐 이 계기판이나 요 인포테인먼트는 여전히 이렇지만 또 오토 에어컨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이 차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랙스 같은 경우는 안전장비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격이 2,401만원. 그런데 여기에 이 가격대가 딱 되면은 겹치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모델은 둘이서 조금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르노의 XM3입니다. 그 중에서 1.6 MPI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 뭐 출력에서 큰 차이 없고요. 그리고 차 크기에서도 둘 다 이 소형 SUV 치고는 대단히 큰 차들이고요. 그리고 이 옵션 이 트림 세 가지 중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밑에서 두 번째인 LT이지만 이 XM3에서는 최상위 트림은 R2를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차가 구성이 나쁘지 않아요. 자, 안전장비도 꽤 있어요. 아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구성도 괜찮고, 그리고 이 차도 LED 헤드램프가 아예 기본부터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죽 스티어링 휠도 들어가고, 이 차는 인조 가죽 시트가 여기에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직물 시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차도 경쟁력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RS 모델을 볼게요. 액티브 모델을 볼게요. 액티브 모델 RS 모델이 되니까 비로소 유채색 색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옵션 구성에서도 좀 더 고급스럽다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옵션이 선루프, 그리고 히터로드 패키지는 액세서리예요. 위에 이제 루프바하고 트렁크에 들어가는 커버, 요거 들어가는 거는 그냥 가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인조 가죽이 있고, 여기에 옐로우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좀 재밌어지죠. 그리고 옵션으로 딱 들어가서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선택을 합니다. 테크놀로지 패키지에 포함되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파워 리프트 게이트, 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가격이 2,814만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트레일블레이저에서 프리미어 트림에다가 옵션을 좀 달았을 때 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트레일블레이저가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자, 이미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는 신형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외관도 이렇게 슬림한 헤드라이트를 가졌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8인치 TFT 디스플레이와 11인치 디스플레이, 이거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사용하는 거하고 동일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은 이 차도 가격 인상 요인이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얼마나 갈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4륜구동 터보 엔진을 가진 BSUV, 소형 SUV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아 셀토스, 그리고 현대 코나 SX2, 이 두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이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3,500만원에서 600만원대입니다. 물론 이 두 모델은 엔진이 훨씬 더 강해요. 1.6 터보니까.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가격이 한 100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어떻게 변할까? 현재 가격이 2,571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인데 그 가격이 한 2,700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 3,500~600만원까지 가는 그러한 가격대가 된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셀토스 코나하고 가서 정면 충돌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더 큰 차체를 가지고 안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엔진은 조금 작지만 뭐 어차피 둘 다 엔진이 강력한 차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러면은 나는 더 덩치 크고 신형이고 더 저렴한 차 살래, 이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더라도 미래가 별로 없다. 그래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혼자 살아남을 건데,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경쟁 상대가 아래쪽으로는 캐스퍼도 있고, 그리고 중간 트림으로는 XM3하고 경쟁을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시장은 원래 누구랑 싸워야 되는 시장이었죠? 아반떼하고 싸우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반떼하고 XM3가 1.6 엔진 가지고 싸울 때 나는 1.2 터보 엔진을 가지고 갈 거야. 그 차이만 있고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쪽에 2,800만 원대에 가는 그러한 최상위 모델을 가지고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딱 시장에 나왔을 때는 그거는 정말 아반떼 풀옵션 차, 아니면은 뭐 셀토스 중간 트림 정도 하고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최상위 트림 모델보다는 아래쪽, 그러니까 중간 트림 LT하고 맨 아래쪽에 LS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것은 트랙스가 잘 팔림으로써 한국 GM 한국 사업장의 소형 SUV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시장에, 요즘 그렇게 재미도 없는 소형 SUV 시장에 꼭 이 두 모델을 다 론칭을 했어야 됐습니까? 단지 이 두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델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좀 계획을 갖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여왔다 아니다 싶으면 빼버리고, 가지고 왔는데도 있는지도 모르게 팔리는 이코넉스, 그리고 기껏 만들어 놨다가 가격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 처음부터 진짜 두들겨 맞고 결국은 모델이 조기 퇴장을 했어야 됐었던 신형 크루즈. 정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국 GM 담당자였다면 트랙스는 LT 트림을 조금 더 구성을 좋게 만들어서 그 시장이 한 2,500만 원 정도에서 꽤 구성이 좋은 차를 사게끔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너무 많이 늘려서 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 할 거예요.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는 옵션을 더 강화해서 차라리 3천만 원대 초중반대 시장으로 가도록, 어차피 많이는 안 팔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혼선이라도 적게 하는 거, 저는 그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리도 안 되는 여기에다가 트림이란 트림은 다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또 트림 또 지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모델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와서 헷갈리면 그 안에서 답을 찾느니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손님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면 욕하다가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현대로 가면, 거기 가면 베뉴하고 확실하게 성격을 다르게 하고 있는 코나가 있어요. 아니면 셀토스에 가가지고서도 2천만 원대부터 차를 고를 수도 있어요. XM3 아직 근사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토레스도 있구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사실 한국 GM 쉐보레가 이렇게 두 모델을 어정쩡하게 내놓을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제가 답글로 최대한 답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